음. 지금 이제 버블 차트부터 먼저 보실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2023년 9월 11일, 오늘 9.11 테러가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네. 오후 5시인데, 9.11 테러라고 하면 다들 놀래고 또, 좀 안 좋은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코인 시장도 이 주요 브리핑 코인들이 이렇게 붉게 물들면서 예, 좀 분위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지금 하락을 조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뭐 리플 같은 코인 또 게임 코인 그다음에 AI 코인 뭐 등등해서 예, 하락세 모든 코인들이 하락세다 이렇게 일단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느낌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예, 붉게 물든 게 예, 많습니다. 이 BLZ 블리츠라는 코인만 18.4% 혼자 독주를 하고 있고요. 예, 세력이 계속해서 손대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렸고 PERP 예, 퍼페추얼 코인이 엄청난 상승 100% 이상 제가 기억으로는 넘어갔었죠. 넘어갔다가 계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또 예상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TRB 예, 요런 TRB 코인도 예, 세력이 손대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텔러라고 하는데 이 코인도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어떤 호재 뉴스가 발표는 됐지만 저희 개인적으로는 별로 뜰 필요가 없는 코인 같기도 합니다. 자, 스토리지 J 최근에 웹3 3.0이라는 어떤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최근에 브리핑할 때도 웹3 3.0은 빠르면 3년, 길어도 5년 이내에 상용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웹3 3.0에는 대장 코인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죠. 그중에 스토리지 J 그다음 파일코인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파일코인은 너무나 어찌 보면은 예 가격이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왜냐하면 채굴이라든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채굴에도 참여하고 또 가격이 너무 많이 폭락했기 때문에 신용도 좀 잃었고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스토리지 J는 또 그렇게 파일코인처럼 뭐 ICO 뭐 어떤 채굴 뭐 이렇게 한 코인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버티고 있지만 여튼 가격은 이 스토리지 J도 많이 뜬 것보다 워낙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해서 조금 반등 나온 게 이렇게 좀 이제 플러스가 많이 인 것처럼 보이나 아직은 웹3가 상용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호재, 뉴스거리로 아시면 되고요. 보통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있다라고 제가 뭐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지 J도 아마 지금도 빠지고 있을 것이고 아마 좀 오른 만큼은 다시 반납할 가능성이 많은 코인입니다. 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예, 하락세다. 1시간 전과 지금을 비교해도 예, 하락세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제 썸네일을 오늘의 썸네일이죠. 오늘의 썸네일을 이번 주 CPI 발표를 주목하라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던 예, 썸네일입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보시겠지만 특별한 호재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유튜버들이 소위 말해 이제 미끼죠. 낚시라고도 합니다. 뭐 그냥 뭐 리플이 얼마까지 갈 거다. 뭐 지금 뭐 특별한 어떤 뉴스가 있는 것처럼 예, 왜냐하면 특별한 뉴스거리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썸네일 또는 어떤 제목으로도 여러분들을 좀 시청하게 하려고 좀 많은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 시장이 많이 좀 재미가 없는데 또 제가 또 브리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루하고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이 분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이것을 기회로 잘 삼으셔야 예, 진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호재가 없는데 이 CPI 발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4시간 동안 이렇게 녹색으로 청산 맵을 보시면 많이 이제 물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24시간 동안 하락한 코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약 41만 달러 정도로 예, 여기 오타가 났네요. 41만 달러 정도로 포지션이 이제 선물이 청산됐는데 약 540억 규모입니다. 예, 결코 작지 않죠. 그리고 녹색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예, 특정한 몇 가지 코인만 이제 상승을 줬고요. 나머지는 다 하락을 하면서 녹색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붉게가 아니죠. 녹색으로 예,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롱 포지션들이 청산당했다. 오후 4시 기준입니다. 또 오후 4시 기준으로 최근 4시간 그러니까 정오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는
리플이 좀 이제 순간적으로 좀 쫙 떨어지면서 예 지금 또 이제 하락을 했고요. 비트라든지 이더 같은 경우 또 다른 또 코인들은 또 소폭의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크게 반등을 줄 것 같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심리는 그렇죠. '이 정도는 됐겠지. 이 정도는 다 떨어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롱 포지션을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쪼끔은 관망해야 될 단계지 뭐 롱이든 숏이든 현물로 말하면 매수를 하든 뭐 매도를 하든 요런 분위기는 지금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튼 좀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8월 중순부터였나요? 주구장창 외쳤던 거 8월 거의 둘째 주부터죠. 외쳤던 건 "9월 달에 조심해야 된다. 분명히 더 좋은 가격이 온다." 이렇게 인제 계속해서 외쳤단 말이죠. 예. 그런 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매수를 언제 하면 좋아요? 뭐 이따가 또 같이 분석하겠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현물 매수하기가 좀 좋은 가격대가 쉽지가 않다. 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려 봅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좀 체크할 게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오후 5섯시에 벌써 지금이겠네요. 지금 라이브 브리핑할 때 얘기하는데 지금 요건 뭐 크게 뭔가 크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9월 10일 내일은 미국 석유 수출 국기구의 월간 보고서입니다. 요거는 인제 왜 중요하냐면 지난주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예상치랑 똑같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미국이 석유 수출국 기구에 대해서 뭐 월간 보고서 뭐를 뭔가 이제 발표한다는데 뭐 아주 큰 뭐 어떤 이벤트가 되거나 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지금 원유 가격이 꿈틀꿈틀대고 있거나 연말까지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라고 사우디에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유, 석유 문제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이런 발표도 약간은 어떤 주식 시장을 흔들거나 코인 시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애플 아이폰이 공개가 됩니다. 즉 인제 기술주죠, 기술주. 이렇게 인제 새로운 어떤 기계가 나오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기술주가 인제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뭔가 인제 주식 시장을 어떻게든 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좀 버거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5가 공개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갤럭시도 그렇고 아이폰 시리즈도 뭔가 신제품이 나오고 계속해서 발전은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바꾸지 않습니다. 왜? 겉보기에도 별로 다른 디자인도 없고요. 그나마 요즘 뭐 폴더폰이라 그래서 뭔가 접히는 폰이 나와서 뭐 조금은 낫다. 그리고 요즘 어떤 틱톡이라든지 유튜브 어떤 영상 관련의 어떤 화질, 그다음에 흔들림 없이 뭔가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술 때문에 약간의 인제 뭐 업그레이드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민들, 일반적인 국민들이 뭐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메신저 몇 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문자 또 다른 메신저 뭐 한두 개 정도 쓰고 뭐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그런 어플 몇 개 쓰고 단순하게 그냥 전화 걸고 받고 이거 이상 별로 쓸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고 폰들을 그냥 산다든지 잘 관리하면 뭐 배터리가 문제라서 그러지 배터리만 교체하면 또 3년 아니라 또 4-5 년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뭔가 파격적으로 매출이 뭐 팍 옛날처럼 올라가고 이런 게 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15가 공개되면서 얼마나 매출에 영향을 미칠지 나스닥을 얼마나 좀 이렇게 상승장으로 좀 다시 이끌어 줄지 뭐 이런 걸 기대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반짝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잠깐은 뭐 호재거리로 이용할지 몰라도 뭐 크게 지금 주식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리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다음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제 9월 13 일입니다. 9월 13 일이 되면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냥 쉽게 말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원래는 지난달 같은 경우는 약 3.2%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3.6% 정도 그러니까 0.4% 정도가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뭐예요? 예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미국이 혈안돼 있어서 계속해서 금리 가지고 인제 얘기를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계속 잡으려고 어때요?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금리가 오르 아니 물가가 또 오른다? 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9월 달에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퍼센트도 올라가지만 지금 9월 달에 오르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동결로 발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해서 오르거나 안 잡힌다 그러면 11월 달이 되면 또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그렇게 해석이 돼 버리면 이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11 월에 금리가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퍼지면서 코인 아니라 주식 시장도 같이 또 붕괴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월 13일 날 이 발표가 이제 중요하다. 특히나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 지난달보다 올랐다 그러면 우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오히려 지금 현금 확보 제가 꾸준히 하라고 계속해서 했잖아요. 현금을 계속해서 이제 시드를 늘리고 계신 분들 좀 이제 코인을 팔아서 이제 현금 쪽으로 계속해서 모으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가격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13일 날 미국 원유 재고 발표가 또 있잖아요. 지난달은 다행히 원유 재고에 어느 정도 물량이 있다. 예상치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쳤는데 또 이번 주에 또 발표될 원유 재고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에 따라서 또다시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다음 날 또 9시 반에 미국 근원 소비 판매, 소매 판매, 그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생산자 물가 지수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13 일, 14일 그리고 미국의 패드의 밸런스 시트죠. 지금 금리라든지 지금 뭐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또 이제 또 발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목금 연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잽을 날릴지 훅을 날릴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발표들이 다 좋다라고 지금 뭔가 예상할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지난주뿐만 아니라 9월 말부터 계속해서 월가라든지 경제 전문가들 라든지 투자기관이라든지 모든 곳에서 한 목소리 내는 건 "경기 침체다. 그다음 빅숏이 올 가능성이 있다. 숏 포지션이 맞다. 더 좋은 가격으로 매수할 기회가 온다." 그거 자체 모든 거의 공통점은 주식 아니라 코인도 큰 하락을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인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화는 인제 숨고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이라도 반등 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월화 때 주요 브리핑 코인은 계속해서 눈치 봅니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도 뭐 한두 가지 뭐 몇 가지들은 펌핑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진짜 상승장이 아니라 워낙 많이 떨어진 데서 조금만 오르면 이 코인 가격이 낮은 것들은 뭐 그냥 3% 5% 10%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진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약간의 조정 정도만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은 주요 브리핑 코인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오늘과 내일 잽 날릴 거고요. 수목금에서 훅 날라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9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10월 첫째 주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진다라는 거에 9%의 관점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제 약간 좀 스물스물스물해서 좀 어떻게든 코인 시장을 반등이라기보다 반등 분위기죠. 분위기를 인제 끌고 갈 수 있는 게 인제 10월 16 일부터 해서 비트와이즈, 10월 17일 블랙록, 그다음에 10월 19일 뭐 발키리 뭐 이런 회사들이 현물 ETF 승인을 또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도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걸 진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빨라야 내년 1 월이고 길게 가면 진짜 내년 4 월까지도 비트코인의 어떤 반감기 맞아서 그때까지도 끌고 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들도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 아직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저의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승인되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더 많은 물량들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승인 나는 걸 이들이 더 바라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 현물 ETF라는 건 그 진짜 현물 비트코인이든 이들이 출시하고 싶은 그 상품이 비트코인이죠 일단은. 재고가 많아야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왜? 있는 물건에 대한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이 올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더 많이 매입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받아야 뭐 예를 들어 내년에 지금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많이 올랐을 때 그때 투자를 받아야 벌써 그 정도의 차익을 많이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의 어떤 현물 승인보다는
내년에 승인되는 걸 기다릴 수가 있다라는 제가 저만의 어떤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왜 또 우리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요 코인을 모아가야 되는지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의 10월 초까지는 좀 힘든, 오르더라도 많이 오르지 않고 또는 오르더라도 바로 하락을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부터 10월 첫째 주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테드. 9월은 동결해도 11월 인상엔 신중해졌다. 제가 뭐 요런 얘기들을 비슷한 관점을 했는데 기사도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기존엔 기준 금리 추가 인상 목소리가 높았지만 또 지금 또 올리고 또 뭐 CPI 발표가 또 안 좋다라고 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하면요. 제가 지금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업들이 지금 디폴트, 그다음에 지금 기업들이 빚도 못 갚고 있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는 건 기업을 더 이제 목을 졸라매는 거기 때문에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일단은 좀 한 단계 숨고르기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는 그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고용뿐만 아니라 뭐 물가, 뭐 이런 서비스 물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 버리면 또다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경제가 안 좋다라고 또 계속해서 인제 얘기를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그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까지도 계속해서 기업들을 힘들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좀 올리는 걸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 소셜 데이터의 FTX 요 기사에 대해서도 제가 브리핑을 한번 해 드렸죠. FTX의 보유 코인 처분을 솔라나 등등 뭐 FTT, BTC, 이더리움 뭐 앱토스 뭐 등등 이 솔라나 기반에 인제 투자했던 그런 코인, 블록체인 코인인데 이런 코인들이 여기 보시면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자산을 뭔가를 FTX가 다시 부활하려고 뭔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코인들을 막 팔아 버리면 또 시장에 또 큰 충격이 나오겠죠. 이들은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팔지 그건 아직 모르겠으나 이것 또한 9월 13 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인제 벌써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벌써 지금이 아니죠. 벌써 제가 진작부터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좋을 때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 여러 번 인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아크 인베스트먼트 크립토 총괄이 페이팔 요 기사도 먼저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말에 인제 떴었죠. 페이팔 예전에 제가 한번 아카데미에서도 또 이 라이브 브리핑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베이, 이베이의 어떤 어떻게 보면 옥션 같은 거죠. 인제 입찰하면서 이제 옛날에 우리 옥션이 되게 인제 떴었잖아요. 지금은 뭐 인터파크라든지 뭐 쿠팡 이런 게 떴지만 지금도 옥션이 건재는 하지만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베이의 온라인 쇼핑은 명성은 아직까지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구글에서 어찌 보면 이제 구글 회사나 똑같습니다, 이베이가. 거기에서 투자한 그 쇼핑몰의 메인 결제 시스템이 바로 페이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페이팔입니다. 한국 분들은 잘 모르지만 특히나 영어권에서는 페이팔을 모르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신작부터 몇 년 전부터 벌써 비트코인 같은 법정 암호화폐를 자기네들의 이제 그 페이로 페이팔 포인트죠. 그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는 그걸로 이제 수합해서 온라인 결제를 계속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PY USD라는 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페이팔은 어찌 보면은 지갑 서비스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은 코인들이 이 페이팔을 이용했을 때 그들의 코인을 바로 수합을 하면서 벌써 전 세계에 많은 돈을 돈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끔 시스템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페이팔이 지금보다 더 큰 공룡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코인도 투자하지만 주식까지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페이팔에 눈여겨 보십시오. 페이팔 주가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그런 멋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암호화폐를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우리의 자산을 전 세계에 어디 가도 편하게 쓰고 거기에 있는 또 특히나 카드,
컬립토 카드라고 할까요? 그런 카드로 어떤 데서 가도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러면 사실 환전이라는 서비스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그걸 정말 제대로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 회사가 바로 페이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잘 되면요, 코인 시장도 같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모아가는 그 코인도 잘 될 거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FOC의 이제 광고인데요. 클로징 페스티벌 뭐 다 들으셨죠? 우리 저희 고모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주제를 발표했는데 혹시 못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자, FOC 클로징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난 토요일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추천을 무엇이라도 하면 10,000불 이상, 12,000불, 15,000불 이상이면 다음 달 2월 10일 날 요 금액을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이런 말이 있죠. "수익 줄 때 이제 먹어라." 소위 말해 좀 더 욕심내다 보면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다가 거꾸로 가서 마이너스로 그냥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물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금이라는 건 계속해서 프로모션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달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발표되고 다음 달에 많이 발표되는 그 호재를 삼아서 많은 분들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추천을 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그 클로징 인컴 외에 추가적인 보너스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조금이라도 시드를, 이 상금 받아서 다 리플을 모으거나 하면 좋잖아요. 이 시드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패키지죠. 1,000불, 2,000불, 3,000불, 5,000불, 10,000불 어떤 패키지도 괜찮습니다. 네, 그 패키지를 여러분들이 소개를 했을 때 요 인원이 넘어가면 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 것도 달성하고 밑에 것도 달성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위나 아래 둘 중에 하나의 큰 상금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저희 고모님께서 발표하셨지만 아주 빠르게 바뀔 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인제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인제 코인 알람 어플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애플이죠.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하는 건 절차도 복잡하고요. 심사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고 어플, 애플에 적용되는 어플은 쪼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바라보는 건 '빨라야 11월 연말쯤 돼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인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최대한 다음 달에라도 제공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래소 뭐 주로 인제 업비트라든지 뭐 바이낸스겠죠. 또는 인제 저희가 최근에 뒤에 카트에 나오겠지만 최근에 제휴한 코인티알 프로의 어떤 그런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 원하는 금액을 설정하면 그 금액에 도달하면은 그 거래소에서 "이 금액에 도달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코인만 딱 세팅할 수 있는 알람입니다. 요거 유용하겠죠? 특히나 우리 뭐 비트, 이더 그리고 뭐 리플 모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지지저항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인제 배우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그 금액에 딱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 같은 데에 딱 오면 1 차, 2차 이렇게 알람을 맞춰 놓으면 그때 딱 오면 그때 가서 바로 사면 되는 거죠. 그런 알람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이렇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많이 매도가 됐든 매수가 됐든 뭔가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뭔가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알면 제가 대응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매수하고 지켜보고 갖고 있는데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해요. 그게 매수세면은 더 좋겠죠, 올라가는데. 근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파는 매도량이 나오면 빨리 여러분들도 처분하셔야 되겠죠. 그런 알람도 유용하게 분명히 쓸 수 있고요. 저희 회사만이 갖고 있는 6.4라는 그 시그널 아시죠? 모르시면 인제 나중에 인제 교육을 또 해 드리겠지만 이 6.4 시그널 알람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이제 차트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시그널도 받으면 더 매매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 회사가 더 많이 개발한 것들이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인티알 프로라고 해서 아마 제가 인제 일본을 막 다녀왔는데 그 일본에서도 이 코인티알 프로를 잘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분들도 이 회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수년간 된 회사들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 지나가면서도 들어봤지만 이 회사는 많이 못 들어봤겠지만 코인마켓 캡에 가셔서 이 코인 회사의 어떤 그냥 단순 순위를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순위는 뭐 한 30위권 내지 20위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뭐 그렇게 낮은 순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래량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거래량은 선물 거래량만 해도 한국 돈으로 약 6조 정도를 매일매일 거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 7 위에서 8위 정도의 거래량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큰 거래소입니다. 그리고 현물 거래량도 약 뭐 1-2조 정도를 하고 있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량에서는 어디도 뒤지지 않는 그런 거래소고요. 그리고 터키 국영은행 요거 인제 구글 영어로 된 구글 사이트에 이 코인TR 프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회사가 벌써 많은 터키 정부와 함께 좋은 일을 하고 있고 국영은행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된 기사를 번역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어 이 회사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라는 어떤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후오비 에서 인제 창립 멤버라든지 아주 훌륭한 기술진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기술 개발하면서 업그레이드 돼서요. 여러분들이 써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많은 기능들이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레퍼럴 수익 많이 준다? 예 아닙니다. 레퍼럴 수익은 저희 회사의 정도의 회원을 갖고 있으면요. 얼마든지 뭐 수수료를 많이 준다라는 회사 많습니다. 그런 거래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거래소와도 미팅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선택한 건 단순한 어떤 거래소 수수료를 많이 주는 것 때문에 한 게 아니다. 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지금 저희가 많은 미팅을 하고 많은 검토를 했는데 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또 추천을 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략적 제휴도 하고 이 회사랑 같이 한번 우리 회사도 크고 이 거래소도 더 크게 네 요런 부분을 같이 협업하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가입을 하면 VOB 코인을 선물로 드린다든지 또는 예치를 하고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면 코인을 좀 VOB 코인을 좀 더 뭐 에어드랍을 한다든지 뭐 등등 또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기술 중에 이 거래소에서 또 실질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면서 거래를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이상으로 한다면 저희 회사가 서비스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무언가를 해 드리려고 회사는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무조건 옮겨라.' 이렇게는 하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좀 좋은 무언가를 좀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프리미엄 차트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했지만 "이게 뭐가 좋아요?"라고 해서 인제 한국 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시겠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저런 기능이 있어요."라고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되는 이런 영상에 공개를 해 버리면 분명히 또 우리 회사를 모방하거나 '아 우리도 저렇게 한번 따라서 뭐 마케팅을 한번 짜 볼까?' 뭐 등등 해서 또 나오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지도 않았는데 또 그냥 뭐 일방적으로 뭐 비방하거나 어떤 뭐 우리가 기술을 투입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또 안티 세력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는 제가 다 얘기는 못해 드리겠지만 조만간 기회를 잡아서 여기 안에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제가 아카데미를 하면서 '아 우리 회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또는 저를 말고도 지금 많은 어떤 회원들을 어떤 리더의 자격으로서 또 이렇게 또 가르쳐 드리는 또 이렇게 감사한 분들 많잖아요. 그런 감사한 분들의 어떻게 하면 제가 좀 수고를 덜어 드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초보들 특히나 트린이라고 해 볼게요. 트레이딩 초보들 트레이딩의 어린이 트린이 트린이들을 위한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다 같이 인제 어떤 그런 수고로움을 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제가 여기 녹여 내려고 우리 데이터 팀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새로운 전산이 나오면 네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 정말 기대하셔도 되고요. 나오기 전에 제가 따로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원들에게만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회사는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 프리미엄 차트가 끝이냐? 그게 아니겠죠. 벌써 저희들은 이 프리미엄 차트를 다음 버전을 이 차트 말고 또 다른 보조 지표를 벌써 기획이 끝났고요.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여러분들을 "경제 은퇴를 하자."라고 인제 외치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면 여러분들만 은퇴하면 되나요? 아니죠. 회사도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은퇴 정말 동행으로 동반으로 같이 은퇴할 수 있게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트를 쓰게끔 하려고 회사는 노력해서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회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업그레이드된 차트를 이용해서 지금보다 더 쉽게 접근하고 더 쉽게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정말 그 트리니들도 트레이딩을 좀 쉽게 접하면서 따라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나갈 겁니다. 이 프리미엄 차트 여러분들 막상 써 보시면 정말 지금 현재 원본 RSI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좋거든요. 그런데 더 나은 차트도 나올 거다. 이거에 대해서 약속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글이 다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뭔가 하나 시그널이 늘어나는가 보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박수 칠 만한 저 혼자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일본에서는 여튼 박수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큼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딥라이트 알고리즘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코인TR 프로가 이제 제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어떤 이제 코드들을 분석해서 이쪽과도 제휴를 해서 저희가 딥라이트를 제공하고 추나아가 딥레볼루션 그리고 딥스팟 현물법까지도 다 지원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쪽 거래소를 활용하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또 드릴 준비를 딥라이트, 딥레볼루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아까 한 가지 빠졌는데 이 프리미엄 차트는 3,000불 이상의 패키지 분들에게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전산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데 오늘 저희 고문님께서도 발표하셨겠지만 기능들이 지금보다 그냥 뭐 사이트가 엄청 예뻐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가 뭐 디자인 회사거나 뭐 이쁘게 만들려고 뭐 전산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기능들이 좀 더 편한 기능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산보다는 좀 더 빠르고 좀 더 활용 면에서 좀 계속해서 기능들이 앞으로도 좀 더 추가하기가 쉬운 그런 전산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뭐 자료실이라든지 어떤 게시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보다 빠르게 회사의 공식적인 어떤 자료와 문서들을 찾을 수 있게끔도 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이징 X 브랜드가 원비트 10이 리브랜드가 된다고 했죠. 라이징 X 뭐 인터넷만 쳐보셔도 아시겠지만 라이징 스타라고들 많이 합니다. 요즘에 새롭게 뜨는 스타들을 갖다가 뜨는 스타라고 해서 뜨는 별, 라이징 뭐 스타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는데 라이징 X 아마 라이징 X는 제가 볼 때는 상승, 치솟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라이징 X는요.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많은 유저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어 어 그런 의미를 품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오토보신 딥라이트, 딥레볼루션이 또 딥스팟이 제대로 개발되면 이 라이징 X라는 그런 브랜드가 정말 많이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기획팀도 홍보팀도 마케팅팀도 새로 들어와서요. 정말 이 브랜드를 제대로 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어떤 어 기사와 어떤 글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라이징 X가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인제 리트리 저희 인제 오늘 고모님께서 이제 리트리 인제 브랜드 티도 인제 입으셨는데요. 이 리트리 라는 건 여러분과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은퇴하기 위해서 만든 고안해낸 그런 조합의 이런 글자입니다. 트리는 라틴어로 이제 숫자 3 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고모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3 년이면 우리 은퇴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기획하셨잖아요. 그리고 retire 은퇴라는 영어의 뜻이 retire 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진짜 3년 동안 혁명적으로 혁신적인 어떤 우리의 기술로 어디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 아이템으로 "함께 은퇴하자."라는 걸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treat 그리고 이제 FOC future of crypto 이렇게 풀어 쓰면은 괜찮은데요. 외국 사람들한테 단순하게 이 future of crypto를 안 보여주고요. FOC라는 영어만 딱 보면 이걸 읽어 보라 그러면 욕이 돼 버립니다. 예. 영어로 욕이 뭔지 아시는 분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영어권으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진출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FOC로만 진출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로고가 좀 사실 좀 촌스러운 게 있었죠. 그래서 이걸로는 좀 영어권에 가기는 쪼끔 이제 힘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기획을 하고 나온 이름이 바로 리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꾸는 게 아니라 많이 고민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품어낸 그런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이 리트리를 계속해서 외쳐서 함께 경제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전산이 나오면 FOC라는 브랜드는 사라지고 리트리라는 이런 브랜드로 모든 것들이 바뀔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고야. 일본에 가서 이 고야라는 캐릭터를 소개했더니 귀엽다 그러면서 많이 막 웃으면서 고야 고야 뭐 이렇게 막 외치면서 벌써 어 발표하고 난 다음에요. 그 많은 리더들, 일본에도 많은 리더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리더분들의 라인방들이 전부 다 이 고야 캐릭터로 바뀌는 걸 제가 봤고요. 그다음에 리틀이라는 브랜드로 바뀌면서 벌써부터 리틀이 고야라는 브랜드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입에는 지금 당장은 안 붙지만 고야 차트, 뭐 고야벗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면서 이 고야라는 브랜드를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이 고야라는 과일도 많이 이제 홍보되면서 팔릴 거잖아요. 아마 강원도 홍천에 이 고야 열매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제가 일본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 캐릭터에 한복도 입히겠지만 일본을 위해서 기모노도 입히겠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그냥 재밌다라고 웃으시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모노가 어떻게 입혀질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각 나라에 진출할 때마다 다양한 옷을 입으면서 이 고야라는 캐릭터가 색깔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과일이라는 거 항상 빨갛지 않잖아요. 예, 푸르게 사과처럼 그런 녹색인 색깔에서 빨갛게 이게 무르익어 간단 말이죠. 고야에게도 다양한 색깔들을 입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니까 이 코야 캐릭터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인제 브리핑을 할 건데 정말 나중에 이 프리미엄 차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정말 '트레이딩하는 데 있어서 도움받으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대를 드리면서 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전체적인 분위기는 제가 지금 안 좋다 그랬어요. 아까 웨이브가 좀 떴다가 또 줄었네요. 더 많이 뭔가가 하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예, 지금 그냥 다 빨간색이네요. 이제는 녹색이 없습니다. 얘도 그냥 더 줄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더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빨리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뭔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비트코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항상 도미넌스 같은 부분도 확인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저의 브리핑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그 우리가 이 원보 차트의 도미넌스도 지금 4.8, 제가 브리핑할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인제 어떻게 됐다라고 알려드리잖아요. 오전 기준 뭐 그런 걸 알려드리는데 이 도미넌스도 어떻게 변동되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원보 차트처럼 2일 정도를 갖다가 이런 그래프로 이 원보 도미넌스를 그려낼 예정입니다. 요것도 최대한 빨리 해서 음 신규 전산 나올 때 이 문제는 이제 어디다가 배치하느냐인데, 여튼 새로운 전산 나올 때 이 원보 도미넌스도 이 비트코인 차트처럼 이 2일 차트를 그려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코인의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려내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단지 전산에다가 어디에 배치할 거냐, 어떤 그래프로 배치할 거냐, 뭐 그려낼 거냐, 요런 것만 남았는데 여튼 새로운 전산 나올 때 다 같이 업그레이드 될 거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전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6.76 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6.89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7.7 이었는데 지금은 7.75. 그러니까 어제 오전보다 오늘 오전이 테더 도미넌스가 올랐었는데 오늘 오전보다 지금 시간이 0.05% 정도가 올랐다면 많이 오른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많은 알트코인들이 떨어지면서 많은 알트코인들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연스럽게 올라간 겁니다. 즉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샀다 이게 아니에요. 다른 알트코인들이 현금화가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제가 일본에서 온다고 아침에 좀 일찍 브리핑을 했단 말이죠. 여기 7시, 여기가 8시인데 7시. 여기서 제가 캡처하면서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시간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가 브리핑하고 더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소폭 반등하는 것 같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남겼지만 "코인 시장에 호재가 없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안 좋다. 그리고 지금 5시 때에도 좀 떨어지고 있다. 요렇게 인제 봐지고요. 네, 지금 L 시그널이 유지 중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곧 S 시그널이 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찌 보면 타이밍을 여기서 한번 줬었죠.
예, 다시 올라왔으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가 오전 5시에 롱 시그널이 떴었네요. 그러면 오전 5시면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롱 시그널이면 여기서 올라가는 듯해서 여기 뭐 분할 매도를 했다면 여기서는 바로 안 걸리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그냥 나를 두고 가버렸네.' 했지만 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떨어지면서 지금 분명히 여기나 여러분들이 저의 브리핑대로 만약에 원본 RSI 활용법대로 샀다면 여기 또는 캔들이 너무 작을 때는 꼬리까지 온다 그랬잖아요. 여튼 요 근처에서 딱 매수가 되면서 좀 빠지는 것 같아도 아주 작지만 여튼 올라는 왔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딱 어찌 보면 딱 매도 매수 한 시점의 현물이 딱 걸쳤잖아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절 남는 게 없더라도 '판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고요. 좀 떨어졌을 때 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사면 좋으냐? 벌써 여기도 그어져 있지만 왜 요런 꼬리가 생기면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까지는 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9월 8일 날 여기 긴 꼬리를 만들면서 여기 꼬리와 꼬리까지 왔잖아요. 이 꼬리와 꼬리까지 오면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요 반틈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어요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꼬리에 왔었고요. 그다음부터 반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작든 크든 여튼 플러스로 보이게끔 계속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이틀이 지난 고 시기에도 제가 알려드린 요 절반 정도까지밖에 못 왔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뭐예요? 핑크 라인에 계속해서 아래쪽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제대로 치고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 한번 쳐 보려고 좀 순간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꼬리만 그냥 쫙 올려 놓고 그냥 바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얘는 정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요 꼬리와 꼬리까지 정도는 한 번은 더 올 수 있다. 즉 25,960불 또는 29,000 25,950불 요 정도까지는 오늘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S 뜨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나면 다시 L이 뜨면 요 정도까지는 올 수가 있겠지만 이 이상을 가기는 힘들다. 많이 가봤자 오늘 꼬리를 만든 요 부분이겠죠. 왜? 여기를 뚫지 못했다라는 건 더 이상 매수할 뭐 자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쫙 올릴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기네들이 아무리 사봤자 이제는 떨어질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 쳐버리면 그 세력의 돈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세력도 '올릴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저는 알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확대해 보면 핑크 라인이 쭉 보면 하락세잖아요. 하락세에서 약간 오르고 내리고 어떤 무빙을 주지만 여기서 이 CPI 발표 때까지는 이제는 제대로 된 어떤 횡보를 주면서 얼마 못 가서 지금 오늘 왔다 갔다 한 부분도 제대로 못 가고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뭐 왔다가 조금이라도 뭐 수익을 보게끔 뭐 한다면 정말 많이 떨어져 주면 여기겠죠. 25,595불 요 정도까지 좀 터치했다가 뭐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제가 볼 때는 좀 더 꼬리를 오늘 왔던 부분 한 번 더 터치해 준다면 25,500불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요 근처쯤에서 산다면 얼마 못 갈 것 같다. 정말 많이 가도 여기죠, 여기 25,962원 요 사이 범위 내에서 놀 가능성이 많다. 예, 크게 많이 안 오를 겁니다. 이거 퍼센트 해 봤자 여기서 해 봤자 여기 정말 제대로 꼬리를 우리가 잡을 수만 있으면 1 에서 1.5% 사이지만 더 이상 보기가 수요일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또는 수요일 날부터 또는 수요일이 거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좀 오르는 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좀 우려시키는 그 정도로 올라 버린다라고 아예 중심이 잡혀 버리면요. 오히려 오늘 밤이나 내일 되면 더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발표될 때 '아 예상대로 발표됐나.' 해서 조금 차라리 약간의 반등을 줄 수 있게끔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발표도 뭐 있지만 내일 정도의 발표에 좀 더 떨어졌다가 오히려 수요일 날 발표됐을 때 "예상 왔어." 하면서 발표될 때만 위아래 무빙을 심하게 주고 '아 뭐 예상치 그대로 나왔으니까.' 하고 약간 반등을 그때 오히려 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피트는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핑크 라인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 차, 2 차는 요 사이에
25,500불 정도에서 25,590불. 그러니까 한 100불 정도 차이의 가격에서 요 사이에서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지금 시간을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흘러서 리플하고 이더리움 정도 세 가지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도 그냥 추세가 그냥 쭉 떨어지고 있네요. 제가 "추세를 거스리는 매매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원보 도미넌스도 이제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1 번, 2번 둘 다요.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S가 진작에 떴네요, 오전에. 제가 오전에 브리핑할 때만 해도 안 떴는데 여튼 지금 쫙 빠져버렸습니다. 어디까지 빠졌나? 많이 빠졌었네요. 0.475까지도 빠졌었네요. 0.475. 예,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제가 뭐 얘기할 때 자, 4 시간봉을 한번 바꿔 볼게요. 4 시간봉으로 얘기하면서 오토 딱 맞추면 뭐예요? 꼬리와 꼬리에 제가 예전 본상 쭉 보신 분들은 아직까지 리플은 이 꼬리와 이 꼬리의 중간인 여기까지 아직 오지 않았다. 여기까지 정도 올 가능성이 많다. 여기 중간이면 한 요 정도 딱 되겠네요. 0.45 근처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긴 시간 동안 오지 않았지만 못 와도 여기까지는 온다. 또는 여기에 왔던 부분을 한번 돌 수도 있다. 그래서 0.4 까지 또는 이것도 꼬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브리핑 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0.48 이라고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근데 오늘은 뭐 반등 나오고 내일은 반등이 나올지 몰라도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악재로 인해서 특히나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추석 빔이라든지 9월 말, 10월 초 정도가 되면 분명히 여기 사이는 저는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어 그래?' 좋아하셔야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를 꼭 한번 눈여겨 보시고 지금 굳이 막 무조건 사려고 안 하셔도 돼요. L이 뜨고 롱이 뜨면 지금 또 핑크색 선 라인 아래에서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0.5 1%면 뭐 충분하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의 뭐 소위 말해 먹죽먹죽이죠. 수익을 조금 주고 먹고 조금 주고 먹고 하지만 0.45 에서 0.4561 아주 저번에 생겼던 긴 꼬리의 중간 이 부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쭉 빠진 게 저번에 나왔던 꼬리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 꼬리, 여기 꼬리죠. 이 정도 꼬리는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죠? 0.4862 요 정도 되는 쪽 꼬리인데 뚫고 내려갔기 때문에 그것도 캔들이 내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리플은 뭐 소폭 반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만 보더라도 꼬리와 꼬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리플 '혹시나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으니까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인 여기, 그죠? 여기가 1 차 그리고 여기가 2차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부분 정도를 맞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476 에서 0.481 지금 여기 벌써 한번 꼬리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쯤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뭐 현물이라는 가정합니다. 요렇게 해서 만약에 반등 줄 때 뭐 1% 정도 뭐 최대 1%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다시 나왔더라도 이 핑크색 선 라인의 어떤 매도 압력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 매수를 추천을 일단 1 차입니다. 1 차는 0.476 에서 0.4811 요 사이에서 1차 매수를 추천해 드리고 2 차는 지난번 아주 길게 생겼던 꼬리와 꼬리의 중간 요때까지 현금 확보.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많이 CD를 투입하지 마시고 현물 매수를 이 아래쪽에서 현물 매수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입니다. 요거는 세타네요. 이더리움 ETH.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로 메시지 저한테 온 거 없죠? 네. 자, 이더리움도 예 S 시그널 떴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비트코인이 S가 꼭 뜰 것 같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뜰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뜹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보면은 꼬리가 지금 생겼고요. 여기 긴 꼬리가 벌써 나왔고 한번 미리 긴 꼬리를 보신 분들은 요게 언제 떴었죠? 1 시에 떴었네요, 새벽에. 그럼 '꼬리와 꼬리의 중간 정도는 올 거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요거보다 쪼끔 더 위에겠네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이니까. 그러면 고다음 시간에 분명히 걸려서 여러분들이 현물 매수를 했다면 요렇게 피보나치 개념의 반등이 나오면서 약
1.61%의 어떤 수익은 가져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핑크 라인의 아래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0.5에서 1% 정도에 제가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진짜 얼마 못 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얘도 리플처럼 자, 지금 저를 찍었죠. 근데 여기에 꼬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근처까지 또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추세가 한번 그어보면 여기죠. 우리 추세가 좀 기울기가 있을 때는 추세도 한 번씩 그어보세요. 그어보시면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그으면 어때요? 요런 이제 내리막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단순하게 요 부분부터만 보면 여기서부터 뭐 여기는 꼬리도 없이 그냥 쭉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울기가 아이고 네, 기울기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더 가파를 수가 있다. 요런 부분이죠. 그죠? 요렇게 딱 모으면 어때요? 요렇게 맞았다가 여기서 반등 나와도 조금 그러면 어때요? 한 1600 한번 보자고요. 요렇게 빠진다고 가정하면 1600 한 10불? 예. 지금 뭐 얼마 안 할 거잖아요. 지금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ETH. 지금이 이더리움이 1608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610불 여기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뭐 RSI 같은 전통 RSI도 기울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와도 이 핑크색 선 라인 이거는 1일 기준이고 1시간 기준으로는 많이 올라와도 1600 한 15불, 10불에서 15불 1차 1610불 10불 정도 아까 제가 한 4시간 봉으로 바꿔서 제가 트렌드 라인 한번 그어 드려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만약에 그었다.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루 차이로 딱 바꿔보면 여기겠죠. 어, 저항. 내려왔다가 만약에 다시 올라와서 요 정도에 맞는다고 하면 정말 많이 올라와도 여기에 꼴이 있는 1600 한 18불 요 정도 많이 안 올라오면 여기 그다음 어깨 부분인 여기 1615불 요 정도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를 맞고 떨어지는지 요렇게 한번 예측을 하면 어떨까? 1615불에서 1618불 이상을 못 뚫으면 얘는 이 핑크 라인대로 쭉 떨어지면서 계속 얘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꼬리와 꼬리의 중간은 여기라 그랬죠. 그래 벌써 한번 맞았겠는데 지금 쌍저 여기 한번 맞고 여기 한번 맞고 트리플 저를 지나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저번에 한 번 떨어진 부분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라고 했죠. 여기와 여기의 중간이 아까 금방 그어드린 부분이고 만약에 얘도 더 떨어진다면 우리가 또 한 번 제가 추석빔 뭐 이런 걸까지도 만약에 한 번 빔이 또 와버린다 그러면 이 빔이 엄청납니다. 1495불이니까 한 1500불 초반대 또는 1490불대까지 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의 갭만 하더라도요. 한 거의 한 6.7% 정도 더 떨어질 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물을 잘 확보했다가 지금보다 6.7% 정도의 이더리움 개수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대비하면 좋잖아요. 뭐 올라가 주면 우리도 롱 뜨고 하면 올라가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떨어질 건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6-7%의 어떤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져 주면 그때 한 1,500불 정도쯤에 뭐 미리 매수를 걸어 놔야 됩니다. 왜? 어 먼저 예약을 걸어 놓는 사람께 먼저 걸립니다. 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현금 제가 항상 30%의 현금을 항상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격대가 갑자기 이때처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새벽 5 시잖아요. 갑자기 쫙 빠져버리면 내려갔는데도 못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빔을 대비해서 예약 매수를 쪼끔은 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미리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브리핑하다 보니까 또 50 분이 또 훌쩍 넘었는데요. 저희 브리핑들 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잘 파악하시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트레이딩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후 시간도 또 저녁 시간도 성공적으로 트레이딩 마무리하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구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